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어떤 그 의료 체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 환자분들이 또 그 시기가 되시면 한국으로 가셔가지고 또 종합검진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종합검진 기록을 다 가져오셔가지고 뭐 저한테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달라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실은.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종합검진으로 받으러 가시는 게 과연 필요하고 그게 정말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주치의랑 만나서 이제 보통 하시는 대로 그 진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미국은 근데 또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거는 한국은 아직도 그 명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명의. 내가 무슨 병에 걸리면 그 명의를 찾아가야지 내가 살 수가 있다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실은 뭐 또 명의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어요? 명의요? 예? 내가 무슨 병에 걸렸어. 그러면 하버드 대학병원에 가야지만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군데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뭐 지역이 미국이 넓다 보니까 그죠? 동네마다 명의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병원마다 어떤 병원 시설의 차이는 있는 거지. 병원 시설의 차이는 있는 거지. 내가 뭐 이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저 병원에 가서 좋은 치료를 받고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도 신문 같은 데 보면 다 무슨 뭐 감기 걸려도 서울 유명한 대학병원에 간다 그런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북부 뉴저지에 있지만 여기에서 동네 병원에서 일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대학병원에 뉴욕 시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려운 치료도 다 하고 심장 문제 수술도 다 하고 뭐 암 수술 그런 것도 다 하고 뇌졸중 같은 거 치료 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면 또 미국이 더 평준화된 게 아닐까 그렇게 되고 잘 헷갈리네요. 제 생각에는 그 의료 수준은 미국은 다 많이 평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메인 토픽은 종합 건강 검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럼 훈이가 좀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세요. 제 환자들이랑 또 실은 제 부모님도 받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도대체 뭘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 전날 이제 금식을 하시고 이제 병원 그 센터로 가시는 거예요. 검진 센터로 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들 하는 루틴 피 검사를 해요. 이제 뭐 CBC라든지 뭐 CMP라든지 우리가 흔히들 하는 이제 루틴 피 검사인데 그 피 검사를 쭉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이제 위암 발병률이 또 높으니까 내시경을 하시더라고요. 또 내시경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대장 내시경도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CT를 또 찍으세요. CT를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찍으시고 그렇게 오시는 게 이제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쭉 하루 종일 이제 그 검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검사 결과를 가지고 거기 있는 이제 의사랑 잠깐 면담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오시는 게 이제 그 루틴으로 하시는 건강검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고 또 비용, 또 종합 건강검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A등급, B등급, C등급 그래가지고 또 올라갈수록 가격도 더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많은 검사를 하면은 좀 돈을 더 많이 내시는 거고, 이제 검사를 작게 하시면 돈을 작게 내시는 거고. 그러니까 검사를 더 한다는 건 뭐 초음파 검사, 복부 초음파라든지 뭐 갑상선 초음파가 할 수 있고 또 더 높은 레벨로 가면 MRI를 더 찍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펫스캔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펫스캔 해가지고 전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진짜 암이 어디 있나 그런 거 보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뭐가 있다고 장점이요? 생각하세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미국에서는 의사 하나 볼래도 뭐 2주 기다렸다 하고 또 의사 보고 나서 그러면 의사가 이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테스트 하려면 또 몇 주 기다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좀 되게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거를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종합 건강 검진이라는 거는 보험에 커버가 안 되고 다 자기 개인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자 보면
미국에서 보험이 없는 사람이 그 테스트를 미국에서 하고 또 그걸 한국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국이 더 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훈이가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좋은 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돼요. 장점이 아닐까. 예. 그 환자께서 또 이제 이렇게 좀 어떤 위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환자가 위안이 될 그렇죠. 수도 있는 예. 그것도 굉장히 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긴 하죠, 그죠? 맞죠. 예. 네, 근데 이제 부작용으로는 네. 제가 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 검사가 나왔는데 네. 피 검사가 비정상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피 검사가 비정상으로 모든 피 검사도 그렇잖아요. 모든 피 검사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네. 환자를 잘 알고 그 네. 환자의 어떤 임상적인 어떤 증상에 히스토리나 증상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무조건 뭐 1이다 그래서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네. 0이다 그래서 비정상이 아니에요. 뭐 네. 이런 식으로 말 수 있는 그럴 게 수 아니잖아요. 없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피 검사가 이제 어떤 환자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젊은 여자 환자분인데 네. 그러니까 튜머 마커에 대해서 네. 검사를 한 거예요. 왜 그런지 네. 모르겠지만은. 네. 근데 튜머 마커가 파지티브로 나왔어요. 피검사 상으로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상은 없는데. 증상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복부 초음파를 하고 했는데 네. 어떤 메스가 있거나 그런 어떤 캔서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분이 너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맞죠. 예, 튜머 마커 그럼 왜 파지티브로 나왔냐. 예. 그래서 너무 고민하시다가 이분이 예. 결국 그 CT도 하고 MRI도 했는데도 암을 찾을 수 없으니까 네. 결국은 네. 배를 여는 수술까지 이제 라파로스코피로 이제 그래요. 해가지고 예. 직접 들여다보는 예. 그런 검사까지 하셨던. 예.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 피 검사라고 하는 게 실은 100%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100%라는 테스트가 없죠. 예, 지금. 예.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 예.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또 거기 이제 우리 모든 대부분의 요즘 질환들이 만성 질환이잖아요. 네, 예. 네.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필요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거기서 이제 만성 질환 당뇨라든지 뭐 위염이라든지 예. 아니면 어떤 경우에 또 용종 이런 예. 게 발견되는 경우에는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여행 가셨다가 그냥 거기서 한 일주일, 2주일 지내실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네.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에 돌아와셔서 생활하셔야 되는 분이라면은 네. 그 이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오셔야 되는 건데 그런 데서 좀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저한테 한국에서 종합검진을 받고 나서 결과에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시는 분도 저한테도 좀 종종 있어요.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종합건강검진으로 MRI로 뇌사진을 찍었다고 봐요. 그런데 뇌사진을 찍었더니 뭐 뇌혈류라는 게 좀 발견됐다 그래요. 뇌혈류라는 게 뭐냐면 뇌혈관이 이렇게 꽈리같이 튀어나오는데 그게 먼저 터지면 즉사할 수도 있고 뭐 큰 심각한 문제긴 하죠. 근데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사진을 딱 보니까 뇌혈류가 뭐 2mm다. 근데 미국에서는 2mm라 그러면은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신경내과적으로 보면은 2mm 뇌혈류는 터질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치료 안 하고 뭐 수술해서 치료하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두고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머리를 사진 안 찍었으면 그런 게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뭐 편안하게 살 텐데 2mm이긴 하지만 터질 확률이 없다고 의사가 눈이 강조를 하지만 그거 있다는 것 때문에 괜히 걱정하고 또 사진 또 자주 찍게 되고 그래가지고 아까 훈이가 말씀한 것 같이 무슨 피검사 하나에 비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술까지 하는 거는 그건 되게 엑스트림 케이스인데 그거 아니더라도 괜히 쓸데없는 테스트를 더 많이 하고 뭐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 그게 제일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또 한 가지는 CT 아까 훈이가 하신다 그랬는데 건강검진하면서 CT라는 게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사선에 약간 접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할 필요 없는데 방사선 접촉하는 건 아무래도 안 좋죠. 그래서 나중에 뭐 방사선을 자꾸만 접촉하면 나중에 그게 또 암으로 발전될 수 있다 그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의 단점이라 보겠어요. 그러면 그 지금 한국 건강검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건강검진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미국은 건강검진 없죠, 그죠? 건강검진 없죠. 제가 알기로는 네. 그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무조건 검사하는 그런 건 없는 거로 알고 예, 있거든요. 종합건강검진 없다고 보겠어요. 예. 네.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통은 건강관리를 하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말씀해 보죠. 제 생각엔 주치의 시스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고, 네. 그 주치의랑 환자랑 좀 이렇게 서로 지속적으로 서로 만나면서 네.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가 그렇죠. 서로를 잘 알고, 네. 그러면서 이 환자가 필요한 게 뭔지를 네. 잘 알아서 네. 그때 환자에게 맞는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오케이 뭐 이 검사를 한다기보다는 그 환자에 대해 맞는 검사를 제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주치의라 그러면은 영어로 뭐 primary care physician이라든지 뭐라 그러죠? 또 패밀리 닥터. 예, 패밀리 닥터라 그래가지고 보통 일반 내과나 가정내과 의사들이 주치의가 주로 되는데 그분들은 보통 종합건강검진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건강검진이라 그래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에 뭐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가가지고 중요한 거 그러니까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같은 거 그런 거 검사하시고 그 다음에 예방 접종 같은 거 제대로 돼 있는지 보시고 그러니까 성인들은 뭐 독감 예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상포진 예방 같은 거 그거 받으시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방 접종뿐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는 할 필요 없지만 미국에서도 50살 이상이면 대장 내시경을 해가지고 용종이 있나 검사하고 그 다음에 유방 메모그램이라고 그러죠. 유방암 검사를 하는 거를 권장하고 그거는 건강검진에 속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 의료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본인 꼭 그것뿐만 아니고요. 또 또 뭐- 환자들이 또 증상이 있으면은 예. 증상이 있으면은 그 당연하죠. 부분에 대한 예. 정밀 검사는 다 되죠. 예. 다 모든 보험으로 네. 다 커버되기 때문에 네. 너무 이렇게 보험비가 무서워가지고 병원을 안 간다라는 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네. 거세요. 예. 또 증상에 따라 가지고 전문 의사한테 이렇게 쭉 보내죠. 예. 그래가지고 어떤 테스트가 진짜 환자한테 필요한 건가 그걸 결정해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네. 제 생각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스페셜리스트한테 간다 하더라도 네. 저도 의사지만 저도 헷갈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뭐 신경외과를 가야 되나, 뭐 신경내과를 가야 되나, 네. 아니면은 뭐 그냥 내과를 가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는 이제 장점이 모든 의사에게 다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주치의를 통하면은 주치의가 그런 걸 잘 이제 코디네이션을 잘 해주니까 네, 네, 네.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환자를 위해서는. 예. 네. 좀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이런 저 태평양 바닷가가 내 몸이라 생각하면은 네. 저 아주 깊은 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실은 이렇게 태평양 바닷가에서 물을 이렇게 살짝 떠가지고 그냥 물맛을 한번 싹 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 밑에 있는 걸 아주 깊이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이건 굉장히 실은 수박 겉핥기식이잖아요. 예. 예. 그 피 검사하시는 그 항목도 그렇고, 네. 예. 그러니까 환자랑 처음에 의사가 만나가지고 이 환자가 불편한 게 뭐고 이 환자가 어떤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파야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니까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네. 게 그냥 아주 그냥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실은 예. 하고 지나가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흔하진 않지만 네. 가끔 한국 가가지고 종합건강검진 받아가지고 무슨 테스트를 해가지고 무슨 암이 발견됐다, 네, 고쳤다 맞아요. 그런 예. 얘기는 있어요. 그쵸. 그거에 예,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거 한 사람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요. 당연하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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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네. 그러면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때는 뭐가 제일 좋냐 그러면은 제 생각엔 실은 건강검진을 이렇게 막 그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하시는 것보다는 네. 좀
나를 잘 아는 네. 주치의랑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제 생각에 훨씬 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그 종합 건강 검진을 받아가지고 암을 발견한 사람은 제가 모르지만 주치의랑 그렇게 정기적으로 미국에서 진단받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확률이 많겠죠. 높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안 하다가 한꺼번에 종합 건강 검진이라고 했으니까 발견될 수 있다. 예. 있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네. 환자의 선택이잖아요. 네. 예. 한국에서 하는 종합 검사는 약간 선물 세트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과자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근데 포장은 건사하게 돼 있죠. 그런데 속에 들여다보면 진짜 맛있는 과자는 한 개 정도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안 먹는 거 맛없는 거 여러 가지 많이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맞습니다. 예. 예. 제 생각에도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도 의료비를 줄이고 싶어서 네. 정부에서 의료비를 줄이고 싶어서 네. 그런 건강 검진에 대한 연구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결국 건강 검진이란 그 자체를 없앤 이유가 네. 이런 건강 검진을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받는다 해도 네. 결국 어떤 환자가 이런 건강 검진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환자가 더 오래 산다든지 예. 환자가 더 건강해진다든지 예. 삶의 이런 질이 데이터가 좋아져. 없었어요. 예. 요즘 아웃컴 데이터 이런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환자가 이런 걸 계속 건강 검진을 한 그룹이랑 건강 검진을 안 한 그룹이랑 비교해 봤을 때 네. 크게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거보다도 이제 뭐 콜로노스코피 대장 내시경 몇 살 되면 해야 되고 유방암 검사 몇 살 되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환자가 받은 그룹에서 이런 검사를 안 받은 그룹에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권장하게 되지만은 다른 검사들은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CT를 찍는다든지 MRI를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환자의 아웃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안 하는 거로 우리가 정한 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심장내과니까 물어볼 건데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도 뭐 정기적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가요? 전혀 요즘은 그런 이제 꼭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네. 내가 심장 수술을 하고 심장 부전이 있고 뭐 심장 판막을 갈고 뭐 이랬다 하더라도 환자가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했을 때 그 검사가 환자에게 어떤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증상이 없는 환자는 검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치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계속 브레인 MRI, 뇌 MRI를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치매를 제가 진단을 빨리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치매 진단을 빨리 받으면은 뭐 치매가 더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그거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MRI를 찍는다 그래가지고 치매라는 진단을 그거만 갖고는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환자의 증상과 뭐 MRI와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내리는 건지 MRI만 봐가지고 이 사람 치매다, 이 사람 아니다, 뭐 그럴 거는 거의 치매 말기가 아닌 한은 없다고 보겠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은 뇌 종양 같은 거는요. 뇌 종양을 내가 빨리 디텍트하고 싶다. 그러면은 빨리 그 전에 뭐 CT 스캔이라든지 MRI를 찍으면은 뇌 종양을 빨리 디텍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증상도 없는데 MRI를 찍어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씩 찍어가지고 뇌 종양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그거는 좀 뭐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뭐 뇌 종양을 한 번 있어가지고 수술 받은 사람은 정기적으로 찍어가지고 재발하는 거 그런 거는 봐야죠. 아무래도.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의사 입장에 볼 때는 주치의랑 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는 게 제일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지금 한국에 가서 종합 건강 검진 받는 거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뭐 꼭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쁘다기보다 최선의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로서 최선의 방법은 주치의를 정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해 보면 그래가지고 예방을 하면은 꼭 한국 가가지고 종합 건강 검진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거를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건강 검진이라고 하는 게 물론 장점도 있긴 하지만 사람 몸이라는 게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이번엔 좋았어. 그러면은 뭐
그러면 그 다음에 언제 하실 거예요? 1년 예. 뒤에 하실 거예요? 2년 뒤에 하실 예. 거예요? 한 달 뒤에 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요번에 정확건강검진에 정상으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차 인스펙션 받는 것도 아니고 3년마다 가서 해야 되는 그쵸, 것도 아니잖아요. 예. 지금까지 훈이 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